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봅니다. 요즘 마음사전. 아니요,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상담이나 심리평가 뭐 이런 워크숍 같은 거 진행하고 있는 신동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고 또 상담을 하고 있는 오송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날이죠. 옷이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 좀 팟캐스트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다크 심리학이라는 요즘 또 핫한 책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핫하죠. 네, 아주 재밌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그 다크 심리학은 제가 선정한 책이었고 네, 불안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뭐 저번에 간단히 얘기해 주셨지만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시게 됐을까요? 네, 그 불안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제 여전히 어제 교보문고 가봤더니 여전히 그 홍보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심리학 서적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X에서 이 책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목차를 봤더니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법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을 좀 선정하게 됐고, 실제로 읽어봤을 때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입문할 수 있을 만한 자기 개발서적인 측면도 있는 그런 잘 쓰여진 심리학 서적인 것 같아요. 실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맞아요. 저도 이 제목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내용이 되게 특히 좀 워크북? 그냥 네. 워크샵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이제 내가 뭔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그 워크북이라는 제목이 딱 맞죠. 왜냐면 이 책에 32가지인가의 어떤 태스크들이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과제들이 이제 실려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과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그리고 또 뭐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 책을 보고 내가 불안을 느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좀 유용성이 크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불안장애가 진짜 많잖아요, 종류가. 네. 근데 그거를 되게 매 챕터마다 다 나열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사회불안장애일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뭐 공황장애일 때는 이렇게, 범불안일 때는 이렇게 해주셔서 과제도 많고 내용도 많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여기서도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명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쿡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요리책처럼 네. 딱 내가 필요한 부분만 짚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오히려 이 책의 장점이라면 장점이 그렇게 막 내용이 엄청 연계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챕터별로 갑자기 이제 마지막 챕터를 읽어도 별로 맞아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내가 좀 여러 가지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딱 이 책을 여기 펼쳐서 보기 좋겠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백과사전 같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고, 그냥 필요한 부분 인덱스에서 찾아가지고 목차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최대 장점이 있고, 내용 간의 연결성이 적기 때문에 물론 저자는 아마 처음부터 읽는 걸 아마 초반에 강조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크게 뭐 주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혹은 뭐 자기의 생각을 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혹은 뭐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끌리는데 먼저 가서 읽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아마도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좀 불안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 뭐 특히 그리고 뭐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시는 요즘 내담자분들 사실 불안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좀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 볼까, 혹은 상담에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일상에서 이 불안을 잘 조절하는 것, 불안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저의 주요한 어떤 화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과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 간의 공통점 같은 건 뭐고, 좀 이 책에서 좀 새롭게 얻어서 좀 적용해 봐야겠다 싶은 건 뭔지를 좀 한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좀 어떤 관점으로 좀 읽으셨을까요? 저도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희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많겠지만 수용 전념이라든지 자비 중심 치료에 좀 초점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폭이 좁게 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래 이런 방법들도 있었지. 어떻게 보면 좀 인지적 수정이라든지 인지적 오류들을 다루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아까 저희가 그 다크 심리학 얘기할 때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무기를 갖게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 맥가이버 약간 깔처럼 그쵸. 다양한 그 도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 그 상황에서 적절히 꺼내서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저는 좀 주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기록을 좀 많이 하라는 그런 언급들이 많이, 이 책에 나오는 그 과제들이 대체로 기록을 통해서 뭔가 하는 과제들이 좀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또 기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잘 충분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느껴졌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수도 있겠다. 기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노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안 하시던 분이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워크숍을 할 때 숙제를 많이 내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그런 복잡한 숙제를 많이 잘 못해가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제 불안이 있는 분들은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좀 거의 같이 동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거를 꼭 매일 일정한 시기에 채워야 된다라는 약간 압박감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달을 잘하더라도 한 번 삐끗하게 되면 이제 좀 포기하게 되고 이거 매일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런 뭐 과제들 뿐만 아니라 일상 자체가 되게 그 기록으로 둘러싸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자칭 이제 기록광인데 정말 어느 정도로 기록을 사랑하냐면 2021년도부터 그 옵시디언이라는 유명한 노션과 거의 저는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하는데 옵시디언이라는 노트 앱에 21년도 가을부터 지금까지 거의 날마다 일기를 적고 뭐 책 읽은 것들, 뭐 경험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 정리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AI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하면서 내가 기존에 기록해놓던 자료들을 내 입맛에 맞는 형태로 재가공할 수 있고, 그게 또 엄청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록이 저의 생활의 중요한 일부이고, 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 나오는 방법들 중에 일부를 사실 좀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되게 그런 부분들 만날 때는 더 이렇게 주입중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존경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정말 매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어떻게 보면 기록 초보들이 좀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좀 이런 기록을 잘 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좀 초보적인 단계가 있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걱정이나 이제 일상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죠. 걱정이라는 게 실제로 100에 한 90개, 99개까지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거를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나 불안에 시달리는 측면도 되게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쇄하는 그 체감하는 그 불안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 그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랑 일치했는데, 그게 이제 불안 달력 같은 걸 이제 쓰는 거예요. 불안 달력. 네. 불안 달력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어떤 날짜에 어떤 불안의 내용을 경험했는지를 적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불안의 내용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아니면은 벌어지지 않고 뭐 다른 시나리오로 전개가 됐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 누적해서 기록을 이제 하다 보면 사실 대부분의 걱정하던 내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던 대로 발생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좋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확률적으로 이제 눈으로 수치화된 자료가 이제 기록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만의 개인화된 자료를 보면은 그 체감하던 불안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가 누적되는 힘이 굉장히 강렬한 게 그것도 옵시디언 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 한 5, 6년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55개 정도의 주요 큰 걱정거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걱정하던 게 50여 개. 현실화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그 하나마저도 제가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별로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제 그런 걱정이 갖는 무게감이 확실히 확 줄어든 거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실증 사례를 몸소 체험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방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디서 뭔가 이렇게 책처럼 참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옵시디언을 쓰기 전에 노션을 통해서 기록을 사실 하고 있었는데, 그 노션 템플릿 중에 불안 달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템플릿에서 사실은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 노션에 복사해 와가지고 쓰다가 이제 옵시디언으로 넘어갔던 거고,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방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쨌든 불안했던 내용을 적고 그게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은지 기록하는 것 자체가 꾸준히 반복 실천하다 보면 막연한 불안일수록 사실 더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의 어떤 내용이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고, 여전히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보니까 작년 5월 정도부터는 아예 안 적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제가 그걸 하지 않아도 불안이 크게 올라오지 않는 어떤 그런 몸의 단계에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그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불안이 일어나는 확률은 예를 들면 50개 중에 1개니까 뭐 2%? 그쵸, 이 정도구나. 이러면 걱정하는 게 에너지 소비가 더 크겠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읽고 좀 스스로에게 유익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실용적으로 느껴졌다거나 내가 이미 하고 있었던 그런 방법들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말씀이 되게 전 제일 유익하게 느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방금 말해주신 부분이 사실 읽으면서는 되게 이게 좀 귀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불안 달력이라는 약간 딱 이름을 들으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신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불안이 또 신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코르티솔 얘기도 나오고 막 아드레날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완하는 방법들이 조금 또 제시가 되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마음 챙김 명상 위주로 많이 스스로도 하고 또 시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나온 것들 중에 이제 호흡 연습, 뭐 예를 들면 5초 들이마시고 5초 잠깐 멈췄다가 이제 5초 내쉬는 연습이라든지, 뭐 3초 들이마시고 4초 머물렀다가 5초 내쉬는 방법. 그리고 되게 여기서 중요하게 느껴졌던 게, 사실 명상 같은 거 이제 하기도 힘들고 제안했을 때도 좀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빈도가 많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하시거나 못하거나 하는데, 여기서 그 정도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한번 팩폭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한 10분 정도, 근데 사실 방금 그게 이제 말로 하니까 길지만, 뭐 5초 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 15초 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수십 번을 하루에 반복해서 한 10분 정도는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냥 오히려 이렇게 아주 심플한 방법을 되게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들을 좀 배워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책의 3장인가에서 이제 몸의 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주로 그 불안이 올라올 때 느껴지는 신체 감각을 어떻게 이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마 3장의 내용일 건데, 거기서 저도 호흡법 같은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언제 어디서든 실천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맞아요. 심지어 뭐 출근할 때도 이제 충분히 호흡에 집중하면서 뭐 심호흡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실제로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 불안이라든지 어떤 몸의 리듬을 좀 조절하는 데 있어서 심호흡만큼, 그리고 동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3333 호흡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근데 파워풀하려면
날마다 굉장히 좀 자주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가 갖는 효과를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좀 핵심, 이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되게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보면 앞선 다크 심리학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시를 하는 한편,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한 번으로는 안 돼. 약간 이런 맞아요. 불편한 진실을 계속 네.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현실적.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즉각적으로 뭔가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마법 같은 약이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있다 한들 어쨌든 꾸준히 뭔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실천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저자가 이 책에서 여러 챕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이 목록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내 신체 증상 목록, 그리고 내 감정 목록, 이것들을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내 마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 증상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뭐, 이게 내 공황인가? 이게 뭐 우울인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나의 어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을 보면서 아, 내가 나한테는 요러 증상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잘 해준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네, 확실히 그 체크리스트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데 진단은 물론 의사 선생님과 하셔야 되고 점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어떤 감정을 좀 잘 분류해 놓은 어떤 표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한눈에 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 감정의 이제 이름을 라벨링 한다 그러죠. 그 이름을 잘 내가 느끼는 감정을 라벨링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표가 하나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목록들이 물론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전문가와 같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나 혼자서도 좀 정리해 볼 수 있게 좀 제시가 된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챕터들이 이제 이 저자가 불안을 주요 키워드로 해서 핵심적인 어떤 6가지, 7가지 정도의 그 챕터를 나눠서 썼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에 이제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가. 저는 이 파트가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세상이 진짜 이렇게까지 빨리 변화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시대에 어떻게 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이 책이 뭔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좀 있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도 같아요. 맞아요. 이게 불확실함이 참 근데 오히려 저는 세상이 너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이전의 사회는 너무 불안정했잖아요. 뭐 원시 시대, 뭐 석기 시대, 막 중세 시대를 봤을 때는 너무 자명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지금 뭔가 특히 AI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결론을 확실하게 내주지 않잖아요. 예언해주지도 않고. 맞아요. 근데 뭔가 보기에는 착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뭔가 모호하게 느끼는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단계에 따라서 되게 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뭔가 불안하네 미래가. 근데 사실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자기 확신에 차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 안에 되게 불안감도 많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짜 확실성에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고 내담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확실하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디폴트 값일 수도 있겠네요. 불교에서 말하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셨고 맞네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나는 좀 불확실하다 느끼면 그 상대적인 어떤 거리감에서 오는 좀 불안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원래 제목은 스테이터스 엔자이어티라는 제목이에요. 지위 불안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과거 중세시대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되게 편안했대요. 불안감이 없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예를 들면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귀족으로 살다가 죽는 거고 그렇네요. 농노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농노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지금은 뭔가 되게 체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자유의 고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든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뭔가 확실해 보이지만 이것이 나한테는 확실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메타인지라든지 좀 마음 챙김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맞아요. 사실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마음 챙김, 방금 말씀해 주신 마음 챙김이죠. 내 상태가 어떤지 자각을 하고 그 자각이 있을 때라야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불안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단단한 내 안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그 마음 챙김이고, 그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호흡법. 호흡이라는 게 이제 그 나의 들숨과 날숨에 이제 닻을 내리는 일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산란하거나 생각이 정신없이 돌아갈 때, 혹은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호흡에 닻을 내리면서 마음 챙김하는 게 저자가 좀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트라우마와 관련된 챕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그라운딩 기법이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딩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말 그대로 내가 붕 떠 있는 나의 몸을 땅에 발을 붙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주변에 지금 흰색 물건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그렇죠. 여기 뭐 조명도 흰색이고 여기 책상도 흰색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붕 떠 있는 마음을 현실의 사물에 딱 부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너무 왜냐면 이게 사람이 너무 똑똑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수용전념 치료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한 것을 현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상도 이게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내가 너무 실제처럼 받아들이니까 계속해서 그 알람이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을 내가 이겨낸다는 것이 이 바닥에 발을 붙이고 한 발자국씩 걸어나가는 용기를 갖는 게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